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맡은 신도입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연령대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내용을 조금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내용들을 좀 모아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부터 사실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게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물가죠, 물가. 네,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 말이죠. 그럼 과연 물가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짜장면을 놓을 수 있죠. 2010년 가보겠습니다. 2010년. 불과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짜장면이 4,000원이었습니다. 4,000원. 지금은 사실 이것도 더 올랐죠. 평균 7,000원입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거의 50% 이상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30년 동안 보면은 6배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근데 과연 30년 전 월급과 지금의 월급은 6배가 올랐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정도 이상이 올랐다면 우리가 물가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더 높은 속도로 이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빠듯함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금리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자산을 쌓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은행의 예적금이죠. 은행 예적금. 과거금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기 예금 1년 이자 얼마? 24%입니다. 24%. 이거 사기 아니고 코인 아닙니다. 이건 1980년대 은행 금리입니다. 1980년대에는 은행 금리가 1년에 24%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24%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1,000만 원을 오늘 넣고 1년, 2년, 3년, 한 3년 정도 예금에 묵히면 2,000이 돼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위험 없이 2배가 돼서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한 베이비 부모 분들이죠. 50대, 60대 후반 분들이 우리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은행에 돈을 모아라.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이 금리를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표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죠. 현재 금리죠. 4월 기준입니다. 오름차순으로 뽑아온 거예요. 4%, 3%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최근 한 코로나 시기를 전후로 높아진 거죠. 사실 코로나 전후로 해서 후로 해서 6%, 5%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 2020년 초반 2019년도 은행 금리는 1%였습니다. 1%였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한 4 정도 돼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금리로 저축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적금 한 달에 150만 원 가정을 해본 거예요. 151년 4.5%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넣은 원금은 1,800, 이자는 43만 8천 원, 세금 떼고 나한테 주어지는 건 1,837만 원입니다. 37만 원 이자 받으신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한 달에 150만 원 적금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이 어려운 일을 해냈는데도 1년 완주를 하니까 이자가 37만 원입니다. 37만 원이면 그냥 가족분들 한번 아웃백 가면 끝나는 돈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항상 빠듯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통계적으로 이미 답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1989년도 평균 수명은 남자 65, 여자 75입니다. 이랬다가 30년이 지나 보니까 이게 평균 수명이 약 20세가 늘어난 거예요. 현재입니다. 현재는 남자 86, 여자 90입니다. 또 이런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은 20, 30년 후에는 반드시 100세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런 증가 속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100세 시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거는 우리한테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보시면 18년도에는 5명이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노인 1명을 먹여 살렸다고 보는 겁니다. 27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3년 뒤면 3명이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1명입니다. 3대 1이에요. 그리고 36년
2대1, 50년 1대1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내가 경제활동하는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월급에서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이 늘어도 세금이 늘기 때문에 내 실제 소득은 그렇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많아지는 건 나한테 직접적인 사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보죠, 정보. 사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검색을 많이 하시죠. 저도 물론입니다. 하지만 특히 금융에 관한 섹션에서는 유튜브로 검색을 하는 건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튜브에 주식이라는 두 글자만 치면은 어마어마한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도 결국에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자기 말이 맞대요. 자기 말이 맞으니까 자기 말 듣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보고 뭔가 금융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다. 근데 혹시나 잘 안 됐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주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분들의 목적은 명확하죠. 조회수입니다, 조회수. 마찬가지로 다 영업이죠. 세상은 다 영업이지 않습니까? 영업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의 결과에 책임져 주지 않다는 거죠. 그 책임은 오로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금융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실 때는 공신력 있는 대표 자료를 먼저 보시고 추가적으로 유튜브를 하나씩 볼 수는 있겠지만 유튜브를 의사결정의 메인으로 삼고 선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큰일 납니다. 답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환경은 이런 환경인 거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금리는 다시 낮아질 거고 세금은 많아질 거고 정보는 너무 많다. 이 어려운 환경을 헤쳐서 내 걸 지켜야 됩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자녀들 학교도 보내고 내 노후까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돼요.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꼭 챙겨서 실행해 가셔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이런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빨간색 점선은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곡선 추이입니다. 취업해서 소득이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언젠가 은퇴를 반드시 하게 되고 은퇴를 하면 수입은 줄어든다. 네, 당연한 이치죠. 그리고 이제 주황색 실선은 내가 쓰는 지출의 곡선입니다. 처음에 취업하고서는 열심히 돈 모아야겠다. 신입사원일 때 다들 이 생각 하셨잖아요. 열심히 돈 모아야지. 모아가다가 그래서 별로 안 쓰고 살다가 언젠가는 내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반드시. 대표적으로 이 이슈를 한번 볼게요. 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다. 그 해에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1년 수입은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해에 나는 6천을 벌어요. 버는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해에 이 이슈가 찾아오면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생활비, 대출 갚고 이제 학자금 이벤트가 섞이다 보면 그 해에는 6천을 벌었지만 실제로 쓰고 있는 돈은 7천, 8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시점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수입은 없지만 여전히 쓰고 있는 돈은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하나입니다.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구간, 돈이 남아있는 구간 때 내 전체 인생을 놓고 뿌려줘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갭을 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떤 일들로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그것을 우리가 재무 목표라고 부릅니다. 이 목표를 반드시 세워보셔야 돼요. 이게 있지 않으면 돈을 모아가는 힘도 잃고 방향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얘부터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면서 크게 이 4가지 이슈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거죠. 결혼하고, 집 사고, 학교 보내고, 노후까지. 위에 있는 금액은 제가 평균 금액을 놓아놓은 거예요. 주택은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그래도 내 돈 5억 정도. 내 돈 5억 플러스 대출을 포함해서 집을 산다는 개념이고요. 교육은 대학 자금을 표현한 겁니다. 1년에 학자금 최소 1,000만 원씩 4년 4천. 그리고
노후 9억이라고 표현한 건 부부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를 60부터 90까지 30년 동안 쓰는 비용을 9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이슈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돈을 모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보통들 돈을 모으시죠. 일단 결혼할 때 한번 다 쓰죠. 그 돈이 대부분 집에 들어가겠죠. 다 쓰고 그때부터 또 집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사 가야지, 평수 넓혀야지, 학교 근처로 가야지, 이런 고민들을 또 하고 있죠. 그러다가 한 이때쯤 돼서 고민하는 거죠. 교육자금 준비해야겠다. 노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항상 돈이 없죠. 우리가 사실 어마어마한 목표를 설정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추인데도 굉장히 돈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경제활동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저축은 하는데 항상 돈이 빠듯하죠. 그 이유가 우리가 방금 가장 처음에 봤던 바로 물가죠. 물가.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그 대상이 올라가는 물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빠듯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그래도 가이드 정도는 세워보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 세 가지 제도권 금융사를 모두 다 활용해서 자산을 좀 꾸려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큰 무리 없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적, 기간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돈을 장독대에 장롱 속에 놓아두진 않죠. 반드시 어떤 형태의 금융 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 적금, 그냥 일반 파킹 통장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상품들이 목적에 따라서 좀 구분돼야 된다는 거, 기간을. 초단기, 1년 이내. 1년 이내는 보통 그냥 현금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현금. 그냥 바로 뺄 수 있는 현금. 네. 그리고 1에서 3년은 우리가 단기라고 불러요. 단기.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절대 긴 시간이 아니죠. 금방 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3년까지는 안정성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나는 그냥 느낌에 앞으로 한 3년 뒤에 결혼할 거야. 할 것 같아. 이랬다가 그 시기가 당장 내년으로 땡겨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안짝에 있는 일들은 반드시 원금 보장 중심으로 저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부터는 투자의 구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장기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의 대표적인 장기 이벤트가 이제 은퇴에 대한 이벤트겠죠. 가령 지금 나이가 40이야. 은퇴는 60이야. 20년 남았잖아요. 20년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은퇴 준비를 할 건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현금이나 안정성 중심으로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은퇴를 그려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려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리가 말하는 물가를 절대 커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장기 시간이 남아있다면 물가를 커버할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의 구간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간에 맞게끔 내가 해야 될 금융상품들을 선택하셔야 된다. 이 가이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선택들을 하면 큰 손해가 날 수 있죠. 특히나 금융에서는 한번 손해가 나면은 이게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금 선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